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웃지 못할 사건도 있습니다. 한 정치인과 한 기업의 회장이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한국거래소에서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코스피의 상황 뒤에 보시죠. 마감은 7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3,131로 거래를 마쳤는데 출발은 상승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으로 낙폭이 확대했습니다. 주체별 수급 볼까요?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도였고요. 개인만이 7천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89포인트를 나타내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0.75% 상승 7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을 중심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함께 보입니다. 네, 색다른 시선으로 본 앵커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이시죠? 잘 부탁한다, 노후자금아.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이 국민연금, 연기금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올해 동안에 16조 원을 매도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최대 19.8%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오늘 기사 함께 보실 수 있고요. 18.9%에서 19.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이로써 최대 10조 원의 추가 매수 가능이 수정됩니다. 자, 주식시장에 어떠한 모멘텀이 작용할지 눈여겨봐야 할 모멘텀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증시 다음 모멘텀은 역시 성적표. 1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실적에 대한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 가운데 기업 호실적으로 코스피가 3,630까지 간다라면서 증권가들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코스피 순이익 2022년에 160조 원까지 수정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코스피 2,900에서 3,300선, 2분기 기존 주도주 그리고 호실적,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와 호실적의 모멘텀, 과연 이 어떤 종목이 그런 코스피의 상향된 목표치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자료해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자, 급등주의 매매 전략가 서동구 위원님과 우리의 이제 실전 매매의 1인자 급등강 위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특히 서동구 위원님, 네. 여의도 클래스에서 꼭 함께 필요로 했습니다. 너무나 환영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분께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샵 0988로 열려 있습니다. 서동구 위원, 또 급등강 위원, 이렇게 두 위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또 정보들, 또 노란뜻과 관련한 소통 방법 함께 나누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금요일을 뜨겁게 여의도 클래스와 달궈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앵커한눈에서 본 기사를 우리 위원님들과 해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 연기금의 이 소식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즉 상황에 따라서 이게 비중을 좀 늘리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줄이기도 하겠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발표가 과연 시장 상승에 무조건 도움이 되느냐. 자,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사실 탄력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전술적인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플러스 1%포인트를 더 준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했던 16.8%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18.8%까지 됐던 흐름이 1%포인트 정도 더 올라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올라선 것만큼 의무적으로 인위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은 줄어들었다. 그것이 한 대략 10조 원가량 정도 전체적인 이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발표한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당장 매도가 뭐 급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수세가 뭐 급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최소한도 심리적으로는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연기금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는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5월 3일 날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가 이제 제기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기금들의 어떠한 운신의 폭을 원리 원칙대로만 적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도가 출회되는 상황이었다라면은 공매도 세력과 공조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요. 연기금의 매도 규모는 상당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다시 또 뭐 3,200 뭐 또는 3,300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종목들, 뭐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매도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비중을 어쩔 수 없이 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또다시 일정한 비율을 넘어가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2023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 15%까지 줄이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연기금이 우리 시장의 우호 세력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시장에서 어떤 매매와 관련된 운용과 관련된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뭐 강한 매도가 뭐 갑자기 확 줄어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도 뭐 어떨 때는 뭐 3천억, 5천억도 매도를 했는데 이제 그 물량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3,100선 내외에서 움직여 준다라면 그리고 매도 규모도 뭐 한 뭐 1,000억 내외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 일정하게는 이제는 조금 전술적인 측면에서 범위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예를 들어서 일부 매도하고 중소형주들의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매도 압력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규칙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유지 규칙이 변경된 게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라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에 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렸던 부분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여러분 5월에 이 공매도 부분 시작되는 차원에서는 또 이 부분이 다행이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국민연금 오늘 잘 부탁한다 노후자금화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급등화 위원님과 함께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시즌도 우호적이고 이제 코스피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살펴보셨죠? 이 증시가 메리츠증권에서는 뭐 순이익이 더 증가. 그리고 뭐 3,630까지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끌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기사에 따르면 다음 모멘텀은 기존 주도주와 호실적 섹터 주목. 좀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이거의 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오늘 보면은 그 대담에서 뭐 일단 정권사에서 일단 그 고수비 수가 3,630이 간다 뭐 그런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JP 모건에서 그 하반기에 고수비에서는 3,700포인트 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일단 그 시장의 그 상승한 요인들을 우리가 그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그 글로벌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이어서
그 이어서 보면은 그 인프라 구축에 또 2조 달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면은 인프라 쪽에 보면은 2조 달러에서 원래 예상되는 것은 약 한 5조 9천억 정도 달러 정도에 보면은 달러가 공급될 예정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견조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결국 미국 시장의 그 달러와의 공급이죠. 달러 공급이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정치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원래 보면 IMF가 지금 전망한 미국에 보면은 그 성장 전망치는 종전에 5.1에서 6.4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죠. 세계 경제 전망 그 성장률은 보면은 전망치를 6.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게 봤을 때는 한국의 성장률도 3.0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 모멘텀 자체 결국은 그 기업의 그 가치 상승으로 결국 주가의 상승을 이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상승 요인인데 지금 국내 같은 게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그 지금 포지션을 보고 봐야 되는 것이냐. 물론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 기존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실적 호전주들이 결국은 주도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결국은 이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요한 포지션 자체가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결국 코스피 지수는 전망치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 지금부터 해서 짧게 한번 점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전자의 수급은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 4파동이 전개되다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파 전개되다가 5파로 전개되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4월 1일과 4월 2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 일단은 상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팔았죠. 오늘 팔았는데 일단은 중요한 변곡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도한 경향을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흐름 자체는 보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보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예,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주가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을 파니까 밀렸어요. 일단 지난번에 3파동 구간에서는 중요한 그 변곡 구간이죠. 변곡 구간에서 보면 이 흐름에서 보면은 첫 번째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하고 매수해주면 그 다음에는 개인이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그 변곡 자체가 새로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포지션 자체가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 60일평에 대해서 이 지지를 받는 조건이라면 일단 그 상향적으로 그러니까 대체파를 받을 때는 결국은 이때까지 전개된 것이 1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 2파가 나오고 3파가 전개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5파의 진행의 초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우상향으로 간다는 조건이라면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급동안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죠.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가 나오고 그리고 3파동이 전개된 분 자체는 이론 목표치가 3240이라는 이론 목표치를 제시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보였는데 그러면 5파가 전개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가 설정될 것이냐. 그 부분에 본다면 1파동의 폭 자체가 보면은 약 한 900% 정도 상승했고요. 975%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3파동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 파동 자체가 보면은 거의 한 970 정도 그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등하게 앞에 나왔던 거와 균등하게 보면은 이 상승 자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3,933이라는 이런 목표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1파에 비해서 결국은 그 5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축소되는 흐름 자체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적용을 0.618배 적용한다면 이런 목표치 얼마냐면 3,560포인트라는 이런 목표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분석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봤을 때 일단은 0.618배 내지 1배 정도까지의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데 일단은 0.618배에 좀 가깝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장의 주변 환경 자체가 수급 자체가 개인들이 뭐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전망 자체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5파가 정해된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5파동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코스피 지수의 전망치는 3,560 정도로 네, 그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급등가 위원님도 코스피의 목표치 3,560.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2분기 계속 예상을 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앵커에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것이 트렌드다로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너튜브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또 소통, 그리고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직접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뭐 질문이 들어오는데 서동구 위원님 다시 오신 거냐고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1동 바지 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여러분들께 이제 6개월 동안에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한 주 만에 다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하차하신 걸로 알았는데 다시 복귀하셨다. 반가움의 표시인지 아니면 서동구 너 왜 나오니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알려드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담당 PD한테 뭐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서동구 왜 빠지냐? 좀 계속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 수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 주요한 섹터 부분들 또 핫한 것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측면에서 주제를 손동구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골드러시안 청바지, IT 러시안 소부장. 그 미국의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이 돈을 본 게 아니라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벌었대요. 네. IT 러시안 소부장? 자, 이제 소부장에 대한 오늘 이야기인가요? 네네. 제목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과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철도를 놓고 금강을 캐고 할 때 정작 그 당사자들보다는 그 주변에서 좌판을 깔고 청바지가 그때부터 유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메이커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도래와 관련돼서 이 IT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큰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메모리 쪽에서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또 다른 기회임에서 물론 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낙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전공정이 됐든 후공정이 됐든 재료 쪽이 됐든 이러한 쪽들은 후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협회,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DB 하이텍 뭐 할 것 없이 관련된 임원들이 모두 모여서 결국은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하겠다.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다. 업계에서는 뭐 특별법까지 미국처럼 좀 제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뭐 삼성전자 역시 19조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라든가 2023년도까지 130조의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또 인텔도 공장 신설이라든가 이 파운드리 쪽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SOC 투자만 할 줄 알았더니 뭐 미국을 다시 재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강력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연구 개발이라든가 미국 내 생산 반도체 분야에 500억 달러를 조기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제는 뭐 새롭게 미중 간의 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들 대표적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우리 뭐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쪽들에 대한 경쟁, 그리고 또 이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쪽들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그 반도체 전공정이라든가 후공정 업체들이 아니겠느냐. 이미 작년에도 나름대로 선방해 준 실적들이고요. 그리고 올해 1사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IT 소부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소부장에는요.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우리 자체적인 일본을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때부터 소부장 집중 전략을 우리 정부에서도 해왔습니다만은 뭐 2차 전지 쪽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장비라든가 또는 소재 쪽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만큼 이제 캐파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셀 업체들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메이저들이 전부 다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것이 오늘 내일 당장 뭐 공장 뭐 건설하고 공장 짓고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내재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동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소부장 쪽들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쪽들이 뭐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몇 개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최소한도 2, 3년, 4, 5년을 꾸준하게 보면서 대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이 IT 4차 산업혁명에도 지지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워낙 올해도 호황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그럼 IT 러시에는 소부장은 올해 내내 좀 쭉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등한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사실 그 반도체 쇼테이지 문제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날 지금 반도체 메이커 또 업체들 불러서 보면은 좀 회의를 하자, 좀 만나보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수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반도체가 보면은 상당히 보면은 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결국은 보면 현재 보면은 성장 축에 보면은 그 쌀이다, 핵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보면은 그 대만에 보면은 그 반도체 업체죠. TSMC가 보면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보면은 상당히 보면 글로벌 지금 1위입니다. 1위고 50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려 4년간 144조 정도를 투자한다. 그런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은 최근에 한 22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또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사실 인텔 같은 경우 봤을 때는 보면은 그 랜드 플래시 부분을 지난번에 하이닉스에 또 매각한 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또 다시 보면은 반도체에 또 손을 대겠다 그런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은 약 한 56조 정도 또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보면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고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관련해서 소부장 관련 것들이 엄청난 수혜를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미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또 한참 후가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또 이제 그 반도체가 너무 좀 많이 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 또 공급 또 과잉 자세가 아마 나중에 최소한 2, 3년 후에 또 이야기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부족 속에는 그 뒤에는 공급도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급 과잉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그건 아니고 다만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본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특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호황을 계속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유는 그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소부장들이죠. 반도체 장비 재료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설비도 처리하면서 그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부품도 들어가야 소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성장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메이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그런 성장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자동차 메이커 쪽보다는 그 자동차 부품 쪽에 그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미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상당 부분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뭐 반도체 장비주다, 뭐 재료주다, 그렇게 이 소재다 해서 보면은 무조건 그냥 뭐 매수하기보다는 이 주가의 포지션을 좀 봐가면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있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꼭히 반도체나 자동차 아니라도 신성장 동력이 보면은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디지털 뉴딜,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 보면은 디지털 산업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보면 파생된 그 관련 종목들도 상당한 그 성장을 누릴 걸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IT 관련해서도 봤을 때는 역시 인터넷 기반의 그런 여러 가지 보면 디지털 경제 그 속한 여러 가지 보면 그 종목들 특히 보면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그 뭐 디지털 콘텐츠 문제 같은 거 OTT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뜨거 위원님께서는 네. 소부장도 물론 좋고 자동차 부품도 같이 잃지 않고 봐야 네, 하고 네.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여러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이 산업의 상당한 확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 예컨대 메타버스와 관련한 요새 핫한 부분들을 역시나 놓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바이든 정부 이제 출범 이후 인프라뿐 아니라 이 IT 산업의 지지, 거기다 또 TSMC의 확장, 파운드리 1위 기업도 방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네. 꼭 유리하다라고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사업부에 보면 파운드리 쪽에도 엄청난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위 업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 50%인데 TSMC가 대규모에 보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반도체 시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뭐 자동차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 반도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 설비를 많이 했을 경우에 반도체는 공급 강이 또 되면 결국은 D램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꼭 이번에 지금 반도체 호황 자체가 지금 쇼테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에 과연 큰 덕이 될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보면은 이 반도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왜 줄이냐면은 사실 이 반도체는 말입니다.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이 있는데 불황이 있단 말입니다. 불황이 있을 때 설비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보면 적자 부분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죠. 현재 적자 얘기하면 웃긴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공급 과잉이 생길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처럼 파격 지원이 또 한국의 반도체 산업들도 좀 절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IT 러시의 이 소부장도 또 눈여겨봐야 하는 이 시점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다였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네, 우리 여의도클래스의 매일의 요일을 한 번도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들마다의 그 특성과 그 매매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동구 위원님의 종목부터 볼 텐데 아마 HMM을 볼 때마다 서동구 위원님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항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불과 1년 전에 파산위기 내몰렸던 상황과 비교하면 뭐 상전 벽해 수준이죠. 저희는 지금 13,500원 가량의 매수에 목표가 24,000원을 뛰어넘었는데 지금 뭐 3만 원만 위로 넘어갈 때 뭐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3월 26일 날에 이 급등하고 나서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4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만약에 급등 이때가 이제 수혜주 운하에서의 그러한 그 문제가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운임이 급증을 해주니까 결국은 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됐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일주일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3월 말부터 해서 4월 초에 12 전환 물량들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기술적인 용어에 있어서의 이제 블로프 현상이다라고 단기적인 어떤 클라이맥스가 이 대량 거래와 급등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이익 실현을 병행해 달라. 그리고 신규 공략은 4월 첫째 주는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옆으로 이제 횡보해 주는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21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도 이렇게 급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의 모습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본다라면은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주봉상에서의 저점의 자리 24,550원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라든가 글로벌 물동량의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운임과 관련된 지표들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올해 실적이 우상향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퀀텀 점프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숨고르기 과정을 더 해주어야만 재차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4만 원, 4만 5천 원 목표가도 계속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신규 공략은 한 템포 늦추자. 그리고 만약에 이 3만 원 이상에서 매도가 못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비중은 그냥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HMM은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 계속 실적 우상향이 예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퀀텀 점프도 가능할 텐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전략들 서동구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 최근 종목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이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에 마켓컬리 지문 투자 중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흔들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 금요일 날 사실은 고별 방송인 줄 알고 그때 이제 우리가 창투사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업계의 대표적인 1, 2위 미래에셋 벤처와 아주 아이비 투자 정도 좋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미래에셋 벤처를 제시해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차를 했었죠. 근데 이런 기회가 다시 와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런 벤처 투자업계의 원년 성장하고 뭔가 좋게 엑시트를 하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뭐 마켓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들 거기에 또 지금 해외로의 직상장 러시가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증권거래소에서도 야 니네들 왜 그래 우리도 좀 잘해줄게 니네들 여기에서 상장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격과 교차라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같이 향유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난주 종목도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이 점검을 못 들을 뻔했네요. 네, 지난주에 듣고. 자, 이제 새로운 종목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급등하 위원님 종목 보겠습니다. 딱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술투자 TS 인베스트먼트 이 장투사 이 관련하면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하면 급등하 위원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서현이화를 볼게요. 100%의 수익률이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아주 궁금한 부분들이 10,000원 전후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5,400원에 매수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지금 한 100일가량 지났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일단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증언드렸지만은 주가의 포지션 보았을 때 물론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그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내장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주가 자체가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해가지고 1단계 지금 상승하고 그리고 지금 2단계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반도체상 볼 때는 이 단기파를 볼 때는 5파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그런 그 시세에 대한 분출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5,000단까지 일단 그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색을 띠는 종목이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니까요, 그죠? 그런 거니까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볼 때는 현재로 상승 진행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앞으로 내년 또 대통령 선거까지 아직 1년 남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보면 대선 관련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축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중심축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일정 보인다 하더라도 시세를 좀 많이 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서현이와는 여전히 목표치는 15,000대 정도로 보고 그대로 추세적인 대응은 해도 관계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사람도 태어난 지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하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을 서현이와 매수 추천해 주신 지 100일. 그런데 수익률이 100%. 그래서 오늘 서현이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날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과 관련된 네. 상장사들 차기 성장 동력으로 다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금융 영토 확장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네. 이 페이코인 최근 사용자가 150만 명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다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보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결국은 블록체인 일반 비트코인 시장에 보면은 비트코인의 흐름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물론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지만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치적 측면 봤을 때 현재에 보면은 주가 수준은 아직까지 보면은 더 상승률이 남아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재료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에서 불과 10,000원 정도 갔어요. 그렇다면 이 폭은 불과 해봐봐야 한 150% 정도 올랐죠. 150%. 그런데 150% 오르고 말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재료 가치라면 주가는 얘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파동을 봤을 때 지금 1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 A파, B파, C파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눌림이 나왔죠. 상승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 전개는 뭐냐면 여기서 분기를 받을 때 재차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날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역시 고점에 대한 징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인 상승하면 중기파로 봤을 때 3파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분기는 뭐냐면 결국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 나왔던 고점을 넘어선다면 결국은 이것은 중기 3파로 봐야 되고 중기 3파가 나온다면 결국 1파에 나왔던 폭 정도의 길이가 또 한 번 3파동에서 그거 나오든지 아니면 1파의 길이에 1.618배 정도가 나오든지 그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상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고점 단계에 보면은 사상 최고치가 이 11,100원이었어요. 그래서 11,100원이었는데 이 정도 가격대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목표가 15,000원. 맞지요? 네, 계속 네.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해 볼 만한 종목들, 이렇게 매수 수천한 종목이 수익률이 같이 오르고 또 이렇게 핫한 종목이 되면 정말 여러분과 저희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샵 0988 문자 메시지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서동구 의원 그리고 급등함 의원 이렇게 이름 보내주시면 투자와 관련한 또 새로운 정보와 또 노란톡과 관련한 소통 방법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를 뜨겁게 달굴 새로운 종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구 의원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장비주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다면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하게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바로 전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이 후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후공정에서의 상위 대표성 있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페스입니다. 그런데 네페스는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작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실적이 좋지 못한 그러한 흐름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올해 이제 흑자로 다시 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첨단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후공정 업체 중에서의 탑티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작년에 상장을 한 자회사 네페스 아크도 올해 들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연결 회사의 실적까지도 같이 좋아지면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 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65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네페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좀 무겁게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 2018년부터 이러한 일정한 박스권을 이제 한 단계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거. 바로 이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 35,000원에 대한 지지력과 요 37,000원에 대한 지지력만 확보가 돼준다면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요. 뭐 5만 원 정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 5만 5천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3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후공정 쪽과 관련된 움직임들도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 한미 반도체 움직이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였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오늘 IT 반도체 소부장 얘기 꺼냈잖아요. 후공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탑티어, 이 네페스. 그리고 아까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전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더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군요. 주가가 이미 높은 수준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올라섰다가 최근 들어서 한 2달 가까이 이 조정을 보였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신다면요. 결국은 지난번에 바로 요 44,900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48,850원까지 1월 18일 날 최고점을 기록했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정을 보였고 여기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해 주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조정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거래가 급감한 이후에 다시 2주째 양봉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조금씩이라도 증가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있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안착이 돼주는 흐름이 연출된다라면은 다음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던 5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겁게 살펴볼 수 있는 이 IT 후공정 탑티어 네페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55,000원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종목 볼까요? 급등한 위원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이 건설 관련주입니다. 동양철관인데요. 동양철관 말 그대로 보면은 동양철관은 강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특수
합금이죠. 동특수합금을 뭐 제작해서 보면 생산 판매 업체인데 일단 뭐 건설 경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이고요. SOC 투자 관련해서 역시 관련된 거의 전방 산업의 건설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가 핫하죠. 그래서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관련해서 철강 또는 그 시멘터 그리고 페인터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음료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그 관련 종목인 동양철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동양철관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한 70만 정도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기관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죠. 어제도 보면 한 13만 정도 매수했는데 일단 동양철관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가 주가가 지난 그 2018년 이후에 하락 조정을 충분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주봉이거든요. 충분히 보이고 결국은 코로나 사태 때 저점 찍고 올라섰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단계 상승 출발 직전이죠. 곧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볼 때는 아주 장기파로 볼 때는 3파의 진행을 봐야 되고요. 3파의 진행. 그리고 이제 단기로 본다면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보신다면 역시 이제 길게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올라서서 역시 보면 행보를 쭉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한번 거래 터져서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쭉 흡수를 하면서 이번에 결국 대양을 만들면서 윗골을 좀 달았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윗골을 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점일 때 윗골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양봉을 만들면서 윗골을 달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린 상태에서 윗골을 단다는 것은 결국은 매집 형태 자체가 나올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철관 오늘 모습 좋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치로 봤을 때는 뭐 좀 소박하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위 조정할게요. 1차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경기와 관련한 동양철관 증권가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다음 주에 한번 흐름들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00원 목표가입니다. 자, 월드클래스의 오늘 추천 종목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불길둥이 함께 솟아오르길 바라며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서동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것 야심차게 준비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2, 4분기 이제 새로운 또 시장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지 슈퍼리치 330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잠시 후 9시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들어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고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안에서의 모습도 3월보다는 좀 나아지고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무료 공개 방송 특히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오늘 주제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서동구에 여러분 슈퍼리치 되고 싶으신 마음 가득 안으시고 슈퍼리치 프로젝트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는요 또 다음 한번 먼저 안내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창에 치시고요. 여의도 클래스의 메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서동구 위원님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서동구의 슈퍼리치 프로젝트 방송 직후 밤 9시부터 함께합니다. 주린이의 진정한 멘토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시에는 또 급등화 위원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10시에 MTNW 사이트에서 오늘 또 시장 앞으로 보면 4월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생각이니까 10시에 또 MTNW 사이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를 뜨겁게 달고 오늘 8시, 9시, 10시 네 금요일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더 좋은 수익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두 위원님들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